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좋은 발표, How to give an academic talk, 학술적인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답이 있고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 끝나면서 오랄 발표, 구연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좀 참고가 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발표다. 좀 팁을 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표 수업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술적 발표를 할 때 그 목적이 뭔지 그걸 알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발표하는 중간에는 청중의 시선도 유도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를 끝낼 때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끝나고 나서 보통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크게 득이 되진 않습니다. 뭐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내 이해도 깊어지고 내용이 한번 정리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할 때 이 시간에 뭔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받아서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 How to Give an Academic Talk 이라는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있는 에드워즈 선생님이 2014년에 올려놓으신 글이고 그때 이후로 뭐 딱히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발표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10년 흐른다고 딱히 달라질 게 없죠. 자, 그럼 우선 안 좋은 발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내가 어디 학회장이나 컨퍼런스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발표자가 연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딱 슬라이드를 띄워놓죠. 그 슬라이드 있는 제목을 그대로 읽습니다. 일단 낌새가 안 좋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자, 얼굴은 아래를 향하고 있고 슬라이드에 있는 글들을 하나씩 한 줄씩 한 줄씩 쭉 다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하고 있는 슬라이드가 중간인지 끝인지 아직도 초반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눈이 감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슬라이드를 막 넘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하고 자리로 쏙 들어가 버려요. 자, 아주 안 좋은 발표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회의감이 들 겁니다. 자, 이런 발표는 최소한 하지 않도록 한번 배워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 발표를 왜 하는가, 그 다음 발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가, 그리고 발표하는 중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좋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앞에서 안 좋은 예시할 때 지금 전체 발표 중에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 내 발표 전체 구조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팁들, 그리고 발표를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질의응답하는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목적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게 되겠죠. 자, 이 아카데믹 톡을 하는 발표의 목적이 무엇이냐? Communicate your arguments and evidence. 자,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그런 학술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persuade 한다가 제가 보기엔 키워드입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뭘 설득하느냐? 그 청중에게 이게 진짜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engage하고 entertain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학술적 발표를 할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옳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희 잘 들어 하고 청중을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말하기의 핵심은 설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맞다, 아니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인 발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중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청중이 물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발표하는 사람이 발표를 잘하면 재밌으면 열심히 듣습니다. 자, 발표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이제 발표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제목 슬라이드부터 만든다? 이건 좀 별로입니다. 우선은 뭘 하든 개요부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요를 작성을 준비를 하느냐? 우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 뭐냐? 일단 이걸 먼저 정해요. 내가 이 발표할 때 뭐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 이거를 내가 전달할 거야. 그래서 이 실험 결과와 그 의미 이걸 내가 전달할 거야. 그러면 그 실험을 애초에 왜 시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는 거. 그리고 추가로 할 말들, 한계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을 딱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발표의 흐름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좋은 게 일단 중심 내용을 먼저 준비했죠. 이걸 한번 문장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발표를 준비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친구 챗GPT 같은 친구에게 주고 발표할 수 있는 개요를 한번 작성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일단 그렇게 생성된 걸 가지고 고쳐가면서 작업을 하면 개요를 아주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할 때 일단은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간이 무제한으로 넉넉하게 있다. 그럴 때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쭉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요를 쭉 짜고 그 개요에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채워 넣겠죠. 각 항목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 발표가 예를 들어서 10분짜리야. 그러면 10분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빼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춰서 내용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발표를 가지고 1시간짜리, 30분짜리, 10분짜리 버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학회장 같은데 아니면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면 교수님들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하거든. 하나하나 빼놓을 게 없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전달해야 될 거, 시간 관계상 빼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잘 추려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어차피 막 쏘아붙여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그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안 좋은 발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개수와 슬라이드 내용은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최소한으로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문구 형태로 적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전달합니다. 발표잖아요. 발표. 말로 전달하는 거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글씨들은 내가 개요를 짰죠. 그 개요에 전달할 내용들이 쭉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말로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발표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분들의 발표를 보면 내가 하나라도 빼먹을까봐 글을 막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읽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딱 문구 형태로 요거는 뭐뭐에 대한 내용 이거는 명사형 하나로 딱 깔끔하게 좋고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뭘 이야기해야겠다 미리 생각을 해놓고 연습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딱 짚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에는 딱 이 말머리 3개만 있으면 이 전체 내용을 다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로 준비를 한 거고 슬라이드에는 그걸 내가 빠뜨리지 않고 아니면 시각적으로 반드시 그림 형태로 전달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하는 방법.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읽지 말고 말해라. 읽는다는 것은 써져 있는 글입니다. written language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spoken language입니다. 발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좋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눈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읽을 때 좋은 글을 그걸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발표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주 훌륭한 문장이고 조사도 아주 잘 쓰고 문장 호응도 앞뒤도 잘 맞고 이런데 그게 좋은 발표일까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스포큰 랭귀지는 written 랭귀지와 다릅니다. 좋은 말하기는 읽어서 좋은 글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치하게 제가 적었죠. 일치하게 적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과 똑같은 글을 슬라이드에 적어봤습니다. 읽는 것과 말하는 것이 똑같으면 어떤가요? 귀로 말을 들으면서 눈으로 글을 따라가니 사고가 정지되고 기계적으로
글자와 소리에만 신경 쓰고 있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죠? 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이 소리와 글자 하나하나를 매칭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뇌의 용량을 글자를 보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슬라이드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체 내용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결국 내용은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목소리는 낮고 크게 울리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목이 덜 아픈 목소리입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높은 목소리도 있고 낮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목소리로 크게 울리도록 이렇게 지그시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설득하는 게 발표의 목적이라고 했죠.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본인이 이렇게 녹음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올라갈 여지가 있죠. 내가 만약에 이미 높은 톤을 쓰고 있으면 거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낮고 크게 울리는 목소리로 하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선 이야기도 해볼까요? 청중의 시선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청중의 시선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슬라이드 또는 발표자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향하도록 시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이제 보통 옆에 이렇게 스크린이 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시선을 슬라이드를 향하면서 가리키면서 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단에 있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하면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성으로 전달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다가 참고해야 될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시선을 확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연단에 컴퓨터가 있죠. 우리 강의실에. 그러면 딱 고개를 내리고 마우스 포인터로 움직이면서 자, 여기를 보십니다. 자, 여기 이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명확해지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슬라이드에 집중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슬라이드의 어느 부분에 대한 언급인지 명확하게 지시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집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전달하는 타이밍이다.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연단에서 이렇게 쓱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한 발짝 걸어 나가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손동작을 크게 하면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보다가도 이 사람이 뭔가 하나 보다 하고 시선이 딱 돌아오죠. 그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분산시키는 행위의 아주 대표적인 게 아주 화려한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이제 동영상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딱 플레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딱 필요한 그 순간에만 딱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무한 루프로 돌면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쳐다봅니다. 목 움직이니까. 그래서 내가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곳 그 부분만 동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슬라이드도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레이저 포인터를 제가 바꿨습니다. 자, 포인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집중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딱 포인터를 여기를 보겠습니다. 포인터에 대한 내용 아니면 남은 시간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번 이렇게 밑줄을 긋듯이 포인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되고 남은 시간을 언급하거나 시계를 쳐다보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치듯이 동작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남은 시간을 언급하거나 시계를 쳐다보는 게 시선 분산을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죠? 네, 집중이 안 되죠? 네, 그걸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눈 따라가느라고 포인터를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10분 남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시계를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 남았지 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티가 안 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시계가 딱 보이게 해놓고 앞에 딱 놔두고 이렇게 살짝 곁눈질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시선 처리할 때는 보통은 이제 큰 청중이 있을 때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해가지고 왼쪽 한번, 가운데 한번, 오른쪽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눈 마주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 청중의 제일 끝줄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서 하면 이렇게 직접 눈이 마주쳐가지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게 좋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잘 집중하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는 그런 청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데 그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안 하는.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은 일부러 사실 시선을 좀 피합니다. 중간 한 번, 한두 번씩만 보고, 그리고 잘 뭐 졸고 있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 쳐다보고 있는 학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깜빡했네요. 자,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집중을 유지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는 게 이렇게 읽죠.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막 휙휙휙 날라와서 하고 아니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고 이러면 그거를 캐치하기가 힘들거든요. 한 번에 확 나타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적절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발표 구조의 전달.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 발표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럴 거면 차라리 넣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자,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발표의 목적, 발표의 준비, 말하는 방법, 시선 처리.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죠.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혹시 녹화 수업이면 녹화되는 걸 한번 돌려서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뭐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구조를 전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수업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글이 있어요. 글이 있으면 자, 내가 이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자, 요 앞 페이지랑 뒷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아까 요 내용이 있었지. 뒤에 요 내용이 있지. 여기가 끝이네. 그러면 지금은 한 4분의 2쯤 와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표할 때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딘지 앞뒤를 넘겨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신사나우니까 안 넣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발표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거다.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맨 마지막이 뭐였죠? 질의응답 마무리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 식으로 아직 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한 중간쯤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지금 내용이 전체 중에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발표 준비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발표를 하는 중에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이제 발표 끝낼 때의 이야기는 또 이제 뒤에 나올 내용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발표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과 비교하거나 뒤에 나올 내용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말들을 중간중간 넣으면 이제 전체 구조 중에 지금이 어느 챕터이다라는 것을 청중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마지막에는 요약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발표가 이런 내용이었지.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내가 옳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지금 우리가 전달하는 게 발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핸드폰 타이머 아니면 뭐 눈에 잘 보이는 시계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화나 녹음을 해보세요.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띄워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까? 얍.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이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몇 분에 어느 슬라이드를 하는구나. 이거를 수차례 연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슬라이드는 예를 들어서 뭐 15분 중에 10분이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 됐죠. 5분에는 어느 슬라이드, 10분에는 어느 슬라이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중요한 발표하기 전에는 이렇게 시간 보면서 연습을 해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요령이 뭘 넘겨도 되는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발표를 하다 보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앞사람 발표가 늦게 끝나가지고 내가 시간이 훅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간이 반토막 났다. 그때 뭘 꼭 넣어야 되고 뭐는 넘겨도 된다. 어느 슬라이드는 넘겨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하위 항목들은 내가 뺀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발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학회 발표다. 그러면 넘겨도 되는 내용을 정해놓고 아니면 이 섹션은 예를 들어서 통째로 내가 날린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놓는 편입니다. 자, 이제 발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발표 끝낼 때 마지막 슬라이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런 거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자,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아니면 any questions? 이런 거 띄워놓고 이런 의미 없는 슬라이드 넣지 마세요.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요약 슬라이드를 맨 마지막에 넣거나 아니면 핵심 문구 뭔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그런 걸 딱 넣은 마지막 슬라이드 내 발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꼭 넣어서 그걸로 발표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발표 전체 흐름을 되짚고 명확히 마무리 짓는 문장. 자, 오늘 뭐뭐뭐 해서 뭐뭐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뭐뭐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멘트를 치면서 끝낼지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약 슬라이드 있죠. 이 요약 슬라이드를 띄워놓은 상태로 그걸 화면에 딱 띄워놓고 그 상태에서 자,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 있는 내용을 보고 요 내용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 할 때 당연히 이제 예상 질문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발표 자료가 있죠. 아니면 같이 발표를 준비하는 조원들이 있다. 아니면 지인들 동원해가지고 자, 이런 발표를 하는데 한번 예상 질문 한번 해달라고. 아니면 또 만약에 이 정도 도움을 줄 만한 쓸만한 친구가 없다 싶으시면 챗GPT에게 내 발표 내용, 내 스크립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올린 다음에 예상 질문 해달라. 이제 이 예상 질문도 예를 들어서 그냥 예상 질문 해달라 아니면 호기심이 많은 학부생이 할 만한 질문 이런 식으로 그 요청 스타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에 맞춘 답까지 생성해 달라고 하면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내용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출연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발표에서 제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내용 잘하는 사람은 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면서 예상 질문에 해당을 해. 그럴 때는 그 슬라이드 맨 뒤에다가 붙여놓고 마무리는 이제 마무리 슬라이드로 딱 끝내고 그런데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이거 질문 좋은 질문인데 제가 사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걸 딱 띄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슬라이드를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답변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질문이 들어왔으면 이제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말씀이시군요. 라고 한번 그 질문 내용을 요약을 하고 한 타임 쉬었다가 아니면 만약에 내가 확실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다고 하면 끄덕끄덕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그래서 전 이건 꼭 지키라고 보통 이제 지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게 그게 아니고 근데 내가 바로 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끊고 제 말이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마이크를 안 대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청중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괜찮은 전략인 이유가 그 말을 내가 한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말을 하면서 무슨 답을 할지를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시간 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나도 답을 몰라.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촉발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거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군요. 라고 한번 이제 요약했어요. 이게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XX와 관련된 YY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하면서 이제 뭔가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걸로 비록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한 사람이 뭔가 궁금해했거나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응답이 오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발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 후에 질문이 없으면 설득에 실패한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중요하거나 옳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할 때도 자, 이 수업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할 때 저는 진심으로 질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렇지 않으면 뭔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는 표입니다. 이 How to give an academic talk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DF 파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다. Talk 좋은 거고 read 안 좋은 거다. Stand, move 좋은 거고 sit, stand still 안 좋은 거다. 목소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그리고 모노톤으로 계속 똑같은 톤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죠. 자, 크게 청중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이 컨택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메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아웃라인을 이야기하고 이미지, 차트, 시각적으로 전달해야 될 것들을 슬라이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제한 내에 발표를 끝내고 미리 연습을 하세요. 연습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안 좋은 발표가 있을 때 물어보면 안 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끝날 때 서머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과 다르게 책은 이렇게 넘겨보면서 앞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발표는 시간에 따라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청중에 불편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하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워요. 그런데 발표하는 중간에 막 어떻게 조작을 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자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건 나에게 배정된 시간이니까 여기 앞에 땀을 많이 흘리시고 부채질 하시는데 혹시 너무 덥나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 저 뒤에서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런 말을 내 발표 시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내 발표를 듣고 중요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가 있으면 유튜브에 이런 뭐 명강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한번 보고 그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명강의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발표의 목적은 설득이다.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이 발표를 경청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이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뭐 요걸 띄워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 슬라이드를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자, 질문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녹화 방송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한 방법으로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